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12월 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비트코인 차트 보고요.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했다 하락하면서 롱숏 청산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리플 원화 차트와 리플 달러 차트,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이제 같이 비교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몇 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순서로 들어와서 비트코인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212달러로 뭐 보합 상태에 있는데, 어제 뭐 방송할 때 위치랑 현재 위치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야간에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고가가 이제 7,765달러까지 이 검정색 추세 라인, 이 고점과 고점 연결하는 하락 추세, 이 추세 라인을 어제 돌파를 시켰다가 윗골이 만들고 다시 재차 하락해서 지금 이제 급락 나오면서 현재 위치로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차트를 보면 제가 이제 하락세기 형태로 볼 수 있다라고 어제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락세기 형태로 이제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 하락세기를 어제 이제 돌파를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지금 이 102, 4시간봉에서 지금 이제 100 이동평균선 이제 100인데 이걸 이제 120으로 바꿔도 마찬가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12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0 이동평균선이 저항 맞고, 그리고 추세 저항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이제 하락세기는 현재 돌파가 된 겁니다. 이 하락세기는 돌파가 됐고, 돌파 이후에 깊게 눌러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또 뭐 하락 채널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하락 채널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락 채널 고점에서 고점 맞고 떨어졌다, 다시 그래서 채널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비트맥스 롱숏이 청산이 됐습니다. 먼저 이제 올라갈 때 숏 물량이 청산된 금액이 거의 이제 약 6천만 달러, 그러니까 원화로 하면 한 720억 정도, 뭐 그 정도 청산이 됐고, 지금 또 롱이, 이건 이제 숏이 청산된 거예요. 숏이 한 700억 정도 청산이 됐고, 롱이 지금 롱이 이제 2,600만 달러니까 롱 같은 경우도 한 300억 이상 청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숏이 한번 청산이 되고, 올라가면서 숏이 청산 700억 이상, 그리고 또 빠지면서 롱이 한 300억 정도 해당하는 롱 물량이 청산이 됐다.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나는 올라올 때 단기적인 매매로 만약에 추세를 돌파한 거 확인하고 내가 들어가서 포지션을 취하겠다, 이게 이제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어제 만약에 내가 이 비트코인을 갖고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추세가 돌파가 된 겁니다. 어찌됐든 추세가 돌파가 됐고, 돌파가 돼서 제가 따라 들어 샀어요. 샀는데 사자마자 또 이제 다시 급락이 나오면서 빠졌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단기 매매를 빈번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뭐 어찌됐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할 테니까, 손절한다고 하면 그 비용, 손절 비용 뭐 3%든 5%든 손절 비용이 이제 발생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다 레버리지까지 써서 뭐 비트맥스에서 이런 롱숏 전략을 피면서 레버리지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버티지 못하고 청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때는 빠지면서 2억 달러 롱이 청산됐고, 또 올라가면서 숏이 제 기억으로는 4억 달러 가량 숏이 청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아마 이때 숏을 버텼던 사람들, 중간중간에 버텼던 사람들 있었을 건데, 이 버텼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끝자락에서 다 청산이 된 거예요. 그 4억 달러 청산됐을 때 보면 마지막 그 버티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 청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지금 이제 이렇게 돌파가 됐을 때 분명히 또 빠르게 숏을 잘랐던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때 이제 생각이 나서, 이때 추세 돌파될 때 숏을 안 자르고 버티다가 된통 당해가지고, 야 이번에는 나는 이번에 이제 내 추세 라인 돌파가 되면 무조건 숏을 청산시키겠다 라고 해서 강제 청산이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청산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청산을 했는데 바로 또 빼버린 거예요. 그냥 바로 빼서 버텼으면 먹게끔, 오히려 먹던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때리면 오히려 이제 이익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숏 자르고 롱 들어갔다가 롱도 또 물려서 오히려 청산당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비트맥스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일단 우리가 이제 뭐 포커를 예를 든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제 패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개인들이 지금 롱에 몰려 있는지, 숏에 몰려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그 세력들은 포지션을 취합니다. 일단 포지션을 취하고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상대방 패를 보고 치기 때문에 우리가 포커를 치는데 만약에 내가 상대방 패를 보고 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제가 유리할 수밖에 없죠. 물론 상대방 패가 좋아서 상대방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도 세력 같은 경우는 우리 포커 칠 때 이제 뻥카라고 하잖아요. 뻥카를 쳐서 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많다 보니까 내가 분명히 유리한 패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질러서 나를 이제 손절시키고 아니면 내가 이제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내 돈을 뺏어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맥스 이 롱숏 레버리지 이 시장이 저는 이제 포커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포커판에서 내 패를 다 보고 나보다 훨씬 돈이 많은 사람과 내가 쳐서 그 사람을 이제 이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기는 게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또 그 수수료 피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 포커판에서 이제 하우스비 뭐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 게임에서 이기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을 펴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 겁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누군가 나를 이제 몰아붙여도 내가 굳이 청산 안 해도 되는 그런 포지션을 유지를 해야지 내가 이제 이 게임에서 이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좋은 패를 들고 있고 이 좋은 패를 가지고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자금 관리가 됐을 때만이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서 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트맥스 이렇게 청산된 부분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이 비트코인은 그럼 이제 이 하락 채널로 봤을 때 지금 가격에서 7,500달러, 7,560달러, 7,560달러 그리고 4시 연봉에서 봤을 때 122동 평균선, 이 122동 평균선을 완전히 돌파해서 안착한다 라고 하면 일단 이 하락 추세는 돌파가 돼서 상승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원화 차트 잠깐 볼게요. 원화 차트 비트코인 지금 이제 위치를 보면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일단 보조지표에서 이제 RSI 이렇게 이제 높여져 있습니다. 높아져 있고 여기에서 저점 높인 상태에서 돌아나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목에서도 구름대가 얇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기간을 체크해 보면 12월 13일이에요. 그래서 이 음운이 다시 두꺼워지는 이 기간 전에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저는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MACD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했다. 여기 저점을 높인 상태라는 거죠. 이제 MACD.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이때보다 이 9월 26일보다 낮아져 있는데 MACD는 이렇게 저점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전스로 보고 여기서 아래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를 볼게요. 도미넌스는 일단 이 고점 연결하는 하락 추세, 이 추세선은 돌파가 됐습니다.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해주면서 돌파가 됐고 돌파한 이후에 다시 이제 비트코인 실제 하락하면서 도미넌스도 이제 빠졌어요. 빠졌다 현재 이제 약간 양봉으로 나와 있는데 이 박스 안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박스 이 68.3과 68.9 그리고 68.9와 69.3 이 이제 박스 하단 뭐 박스 상단이라고 하면 이 박스 상단 안에 일단 갇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지금 상승 쐐기에서 아래로 이탈된 다음에 한번 눌러주고 재차 다시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일봉 차트에서 보면 지금 100일 이동평균선 이 1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오면서 이 이제 100일 이동평균선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도미넌스 차트 설명과 비트코인 차트 설명에서 약간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올라간다. 도미넌스는 빠진다. 어떻게 이제 그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빠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제가 비트코인이 올라갔을 때 무조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건 아닌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상승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면 알트코인 특히 이제 대형 알트코인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이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더 큰 상승률로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가지만 전체적인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 3월 달에도 그와 같이 움직였어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1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올라갈 때 그때 이제 리플이라든가 이더리움이 뭐 40배, 50배 이렇게 이제 크게 움직여 주면서 도미넌스가 급락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다음으로 리플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리플 오늘 그 원화 차트를 잠깐 먼저 보고 리플 원화 차트와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보시면 그림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냐면 제가 예전에 이 9월 24일 그리고 10월 24일 한 달 그리고 이제 11월 24일 이렇게 데칼코만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날짜를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9월 24일 그리고 10월 24일 그리고 11월 24일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평선으로 하나 더 체크를 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이 9월 24일 저점 찍었던 이 자리를 10월 24일에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눌러주고 여기서 다시 11월 24일에 딱 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모양까지는 데칼코마니가 됐는데 그 이후에 그럼 이제 이렇게 급등해주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지금 240원까지 저점 찍고 다시 지난 이 깨지기 전 이 라인이 이제 한 267원 이 라인까지 이제 올라왔다가 다시 재차 하락한 이런 형태인데 일단 저점은 높여놨습니다. 저점은 높여놓은 상태고 2017년도 그림처럼 진행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240원 저점을 깨고 한 10% 추가 하락한 다음에 급등해주는 그런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지금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형태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보조지표를 봤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2017년도처럼 저점을 깨면서 다시 한번 밑으로 떨고서 한 220원이나 2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와 주고 그 다음에 상승하는 움직임보다는 여기서 그냥 저점 높인 상태에서 상승해주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냐,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보조지표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이렇게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이고 두 번째가 이제 MACD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에서 물론 내려오면서 눌러줄 수 있어요. 눌러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리플이 만약에 이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쌍바닥 찍고 짝꿍댕이 형태로 돌아나가는 그런 이제 움직임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MACD는 지금 이제 골든 크로스 만들어지면서 양전환이 살짝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RSI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저점 높인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돌아나가는 지금, 그리고 이제 이 일목에서도 보시면 이 양운과 음운 교차되는 이 지점 안에 이 라인을 넘어가주는, 다시 이제 음운이 나오면서 이렇게 음운이 이제 두꺼워지는 이 영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돌파해서 상승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했다 올라가기보다는 그냥 올라가 주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여기서 그냥 좀 대기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해 주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일단 비트코인 차트에서 제가 이제 유사한 부분을 이제 찾아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작년 말 올해 초에 지금 이제 리플 차트와 움직임이 좀 비슷한 위치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급락했다가 이렇게 아까 이제 데칼코만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준으로요, 이렇게 수직선을 만약에 이 기준을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잠깐만요. 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데칼코만 형태로 진행되고, 물론 여기서 좀 더 이제 길게 늘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저점 이때는 이제 이 저점 말고요, 여기서부터 체크할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와서 이렇게 데칼코만 형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저점을 지켜주죠. 지켜주다가 저점을 깹니다. 저점을 깨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반등해서 상승을 해줬는데, 이 구간 지금 날짜로 체크하면 올해 이제 2월달 초반, 2월달 초 이제 모습을 지금 이제 보조지표들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2월 초에 이렇게 지금 이게 찌그러져서 보조지표를 열게 되면 이 차트가 좀 찌그러져서 제가 일단 이렇게 따로 이제 했는데, 일단 그 상승하기 전 2월 8일 이때 전에 이제 보조지표 스토캐스틱 보시면 이렇게 저점 높인 상태에서 내려오고 있는, 지금 아까 이제 XRP 차트, 이렇게 XRP 원화 차트에서 올라오다가 바닥 찍고 올라오다가 한번 눌러주고 있는 이 위치랑 지금 이제 이 위치랑 거의 이제 비슷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MAC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양전환 되기 전에 이제 위치와 비슷해 보이고, RSI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점 높인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저점 높인 상태에서 한번 눌러주는 그 위치, 지금 여기도 한번 눌러주고 있잖아요. 저점 높인 상태에서 눌러주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제 이와 같은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 이때 이 저점을 이탈한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보시면 좀 지지부진한 모습으로 횡보를 합니다. 이 기간이 한 10일 정도, 비트코인이 1월 28일부터 이때 2월 7일까지 한 10거래일 정도를 비트코인 370만원 370만원에서 380만원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보시면 이제 이 15일 이동평균선 밑에 존재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제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뭐 1900달러 간다, 또 1000달러까지 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던 때가 이때였습니다. 2월 초에.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 위치도 이와 같은 위치로 이제 볼 수 있지 않냐. 그러면 리플 지금 차트에서 이렇게 저점을 살짝 높여놓은 상태에서 거래일 11월 24일에서 지금 12월 뭐 비슷해요. 날짜도 이렇게 한 10거래일 정도 지금 이제 리플 가격으로 240원에서 뭐 한 260원 70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이동평균선도 15일 이동평균선 밑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비트코인 그 2월달, 올해 2월달 초 위치의 흐름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 뭐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때 위치 모습은 약간 다르긴 하죠. 다르긴 한데 보조지표 위치랑 그리고 이 저점 낮춘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은 형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이 패턴이 비트코인 잠깐만요. 비트코인 이때 모습과 좀 이제 비슷해 보인다. 이때 모습을 제가 타원으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때 움직임과 이제 비슷해 보인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면 아까 이제 보조지표에서 봤을 때 이 저점 지금 이제 XRP로 하면 이 자리가 되겠죠. 270원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270원을 돌파하는 이런 이제 양봉, 이때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와 같이 양봉 나왔던 것처럼 이런 흐름이 저는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27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2월 초에 돌파시키고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4월 2일까지 이렇게 저점을 꾸준히 높이면서 올라왔다가 4월 2일 그때 이제 장대 양봉 만들면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리플도 또 이렇게 시간을 끌거냐? 그렇진 않더라고요. 예, 이거는 리플 같은 경우 이제 알트코인이고 약간 이제 비트코인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이후에 270원이 돌파된 이후에는 리플 움직임은 비트코인 움직임처럼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그 360원, 370원 그 라인 돌파되기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하게 상승하는, 이와 같이 좀 시간을 끌면서 상승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 있지만, 그 장기 이평선인 제가 이제 상승 조건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서 안착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이렇게 한 번에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이렇게 이제 리플 차트를 비트코인 차트와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혁명적인 뉴 남성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타 개미였을 때는 10%만 손실나도 하루가 괴롭고 그랬는데 존버로 전략 바꾸고 80% 손실. 감정의 변화 과정을 보면 좌절과 잠시 희망, 그러다 다시 좌절을 반복. 여기에 쏟아부은 시간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비용으로 치면 엄청 크겠죠. 그때 팔고 지금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후회도 있네요. 어떤 사람은 들고 있으면 어차피 오른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전 존버함으로써 엄청난 기회비용이 날아간 거죠. 서점 가서 주식 관련 책 보다가 이런 말이 있더군요. 도박과 주식의 공통점은 세력들이 언제나 개미들의 본전 심리를 이용한다 라는 말을 듣고 섬뜩하더군요. 친구 한 명이 장사 잘 돼서 잘 나가다가 집 3채 정도
사다가 우연히 당구장에서 3쿠션 하다가 도박꾼들한테 걸려서 1년 만에 집 다 날리고 가게 날리고 이혼하고 지금 모든 걸 체념하고 노가다하면서 지내는데 혹시 나도 지금 그 중간에 와 있는 건 아닌지 겁이 납니다. 우연히 리플을 작년에 1000만원을 380원에 샀다가 그날 밤 900원까지 오르더군요. 온몸이 흥분되더니 돈 생기면 마구 리플을 사들였네요. 그때부터 제 인생과 시간이 여기에 꼬라박았는데 그게 독이 돼서 지금은 마이너스 80%. 제가 철수하면 오를 것 같은 마음에 존버하다가 완전히 아작난 기분이네요. 제가 곧 이 시장 떠날 것 같은 거 보니 끝은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전 만약 200원까지 내려오면 그냥 세력들에게 손들 듯 합니다. 댓글들 보다 보면 정말 멘탈들이 대단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써주셨고, 제가 이제 이 혁명적인 유 남성님 글을 이제 읽어드린 이유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일단 투자 스타일을 본인이 어떤 투자 스타일에 이제 맞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리플 개수 그리고 비트코인 개수를 일단 제 기준을 삼아서 보고 있어요. 뭐냐면 리플 개수가 저는 늘면 지금 이 원화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건 크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물론 원화 가격 올라가면 저도 좋죠. 떨어지면 그 부분 이제 뭐 속이 쓰린 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제가 뭐 밤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막 속이 쓰리고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 자체가 그 XRP 또는 뭐 비트코인 개수에 이제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스트레스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 못 견뎌한다, 만약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뭐 단타가 오히려 이제 맞을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개수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내 개수가 변하지 않거나 내 개수가 오히려 는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가격이 좀 떨어지는 거는 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떤 거에 기준을 삼고 내가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지 투자를 하는지 그 부분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또 드리면, 지금 이제 기회비용을, 엄청난 기회비용이 날아간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항상 그 리플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이 그냥 10원하고 여기 바닥이 6원이라고 할게요. 뭐 10원하고 6원. 이 10원하고 6원에서 박스권 매매를 내가 이제 10원에 팔고 6원에 산다. 10원에 팔고 6원에 산다. 10원에 팔고 6원에 산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기회를 다 살리는 겁니다. 내 돈을 극대화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만약에 내가 진짜 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레버리지까지 써서 한다라고 하면 뭐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이런 돌파가 됐을 때 이 추세까지 난 다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면 모든 기회비용을 다 살려서 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인간으로서 이게 가능하냐? 저는 이제 이거는 거의 이제 신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뭐냐면 내가 이 구간에서 단타를 하겠다라고 하면 뭐 박스 매매를 하든 단타를 하든 하게 되면 이 추세 매매는 일정 부분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추세 매매가 가능하다? 이게 되는 분들은 아마 이미, 저는 이 자산 자체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산에 와 있는 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단타를 해서 전 세계에서 불을 거둔 사람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단타를 물론 레버리지 거래에서 내가 0.1%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분들도 이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될 수는 있어요. 될 수는 있는데 진짜 큰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추세를 다 먹는 사람인 겁니다. 이 추세를 다 먹는 사람인데, 이 추세를 그럼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박스 매매를 해서는 추세를 다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 기회를 갖고 싶으면 이 기회는 포기를 해야 된다. 이 기회는 포기해야 되고, 나는 이 기회도 갖고 싶고 이 기회도 갖고 싶다,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이제 욕심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능한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이게 이 박스 매매, 이 추세 매매, 저는 둘 다 제가 다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박스 매매 포기하고 그냥 교체 매매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체 매매도 일종의 박스 매매가 될 수 있는데, 약간 리밸런싱, 제가 이따 잠시 뒤에 그 CJ님 설명드릴 그 리밸런싱 매매만 병행해서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단타 매매, 이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회 비용이라는 거는 아직 이제 우리가 이 구간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을 겪고 나서 나중에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박스 매매하고 단타 매매한
그 기회비용 날린 거를 내가 여기서 이제 보상을 받을 거냐, 보상을 안 받을 거냐는 그때 가서 저는 이제 평가를 해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해주셔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도박과 주식의 공통점은 세력들이 언제나 개미들의 본전 심리를 이용한다 라는 말을 듣고 섬뜩하더군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게 섬뜩한 게 아니라 이거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대중들은 본전 심리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이동평균선, 제가 이제 이동평균선이 결국에 이제 본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200일 이동평균선, 예를 들어서 뭐 50주 이동평균선, 100주 이동평균선, 50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인 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1년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본전이 그 라인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야, 나는 그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샀는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럼 이제 각각의 이야기인 거고요. 전체 시장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체 시장에서 평균은 거기에 다 몰려있다. 그 이동평균선, 50주 이동평균선이면 50주 이동평균선에 몰려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그 부분을 이제 이용해서 내가 차트를 볼 때 사람들이 본전 심리를 가장 많이 느끼는 그 구간이 어딘지, 개인들의 본전 심리를 잘 이용해서 매매에 이제 내가 이용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섬뜩한 게 아니라 내가 대중들의 생각과 약간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좋아해야 한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는 다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일단 혁명적인 유 남성님은 제가 봤을 때 뭐 XRP에 투자하시든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든 투자를 하시기 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투자를 하시기 전에 좀 즉흥적으로 투자하시기보다는 내가 투자 계획을 미리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투자하시는 게 저는 좋다.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이 좋게 딱 사자마자 갑자기 이제 그날 밤부터 리플이 900원까지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거 무조건 사야 되겠다 해서 막 리플을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사는, 이게 아니라 처음 매수할 때부터 내가 언제 매수하고 언제부터 매수를 분할로 매수해 나갈 건지, 그리고 매수를 하고 매도는 언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중간에 교체 매매라든가 뭐 리밸런싱,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꾸려서 투자를 해 나갈 건지, 이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돈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지, 계획을 안 세우시고 누구 말 듣고 야 XRP 빨리 사봐 라고 해서 사게 되면, 이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흔들리고요.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흔들리고, 계속해서 내 주관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공부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계획대로 매수도 매도도 계획대로 저는 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지금 뭐 80% 손실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아까 이제 차트 설명드리면서 그 단타로 엄청난 뭐 기회비용이 날아갔다, 이 부분을 내가 그럼 어떻게 이 기회비용을 다시 만회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이라도 매도 계획을 원칙대로 잘 세워서 매도 계획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없다라고 하면 아마 중간 상승장에서도 아마 그 상승 과정에서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라 매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 과정 차트 보시면 그 흔드는 과정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수익이 그 줄거나 진짜 그 매매를 잘 못하시면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상승장에서도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일단 마이너스 80%에서 올라가서 이제 수익이 됐어요. 수익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이때 예를 들게요. 수익이 됐는데 올라갈 때 오히려 주변 분들 이제 보면 초반에는 적은 돈으로 투입했다가 가격이 올라가면 확신하는 겁니다. 이 시장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막 그 부동산 내 집까지 판다거나 아니면 적금을 깨서 그 돈을 마지막 끝자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다시 빠지면 이 빠지는 폭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빠지는 폭이 70%예요. 이게 지금 주봉인데 뭐 일봉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매도 계획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한다. 상승장에서도 오히려 돈을 잃거나, 그러니까 벌어도 얼마 못 벌거나 돈을 잃을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채널 중간에 닫고요. 그 다음에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을 해서 70% 조정을 줍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올라가는데 처음에 지금
투입된 돈에서 올라갈 때 갑자기 야 이거 진짜 막 이러다 10,0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이거 진짜 20,000원, 100,0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뭐 한 6, 7천 원 돼 있을 때 그때 오히려 큰 돈을 쏟아붓고 여기서 이제 물려가지고 조정 줄 때 오히려 이제 큰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평가액이 줄어드는 걸 견디지 못하고 또 오히려 손절하고 다시 또 타고 이런 게 반복되면 오히려 상승장에서도 매도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도 계획을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큰 변동성이 없을 때 매도 계획을 확실하게 세우시고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매도 계획대로 매도를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본인 스타일, 본인 투자 성향까지 다 고려하셔서 만약에 나는 그 원화 평가액이 줄어드는 걸 못 견디겠다 라고 하면 만약에 본전이 뭐 한 600원 정도라고 하시면요, 600원 뭐 700원이라고 하면 거기 본전에서 어느 정도 왔을 때 일정 부분 덜어내는 겁니다. 비중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 덜어내서 내가 이제 좀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그 마음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덜어내시고 만약에 빠지면 덜어낸 걸로 다시 사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 그 이후에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해서 가겠다. 근데 내가 만약에 퍼드 성격에 또 포머 성격까지 있어서 쫓아가서 막 매수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라고 하면 그때는 또 덜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투자 본인 스타일을 본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스타일의 투자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잘 미리 본인을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매매 계획, 매도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지금 제가 굉장히 이 혁명적인 뉴 남성님 글을 읽으면서 막 흔들리는 게 보여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이제 말씀드렸어요.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후나님이 트레이딩뷰 에서 리플 달러 차트 보라색 평행선을 어떻게 그리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메뉴바가 있고요. 이 메뉴바 이렇게 하나씩 다 클릭해서 직접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메뉴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하나씩 직접 해보시면 이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행 채널은 이 패러럴 채널로 되어 있는 이거를 클릭하셔서 이렇게 해당되는 거에 그리시면 되고, 이 평행 채널 가운데 점선 이렇게 중심에 있는 거는 여기 이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세팅에 들어가셔서 이 미들을 체크해 주시면, 체크하신 다음에 어떤 그림, 어떤 선으로 표현할 건지 이걸 이제 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CJ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만 잡생각이 다 드는 이유, 이길 생각은 있는데 손해볼 생각이 없기 때문. 이길 방법은 언제나 있다. 단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리스크는 지기 싫고 돈은 벌고 싶고,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당연히 그 리스크를 내가 감수를 해야 된다. 리스크를 감수했을 때만이 그 큰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이제 써주셨고, 제가 이제 CJ님이 최근에 영상을 이제 다시 올려주셨는데 이 영상 올려주신 거 이거 여러분들 이제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잠깐 CJ님 채널로 들어왔고요. 리플 100개로 시작하는 투자 전략, 이렇게 해서 쭉 영상을 지금 이제 올려주고 계시는데, 일단 이 영상 쭉 보시면 제가 이제 플레이 시키진 않겠습니다. 그 리밸런싱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것도 교체 매매예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 세 종목을 가지고 교체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소형 알트코인,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알트코인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알트코인에서 이번에 이제 업비트에서 펌핑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펌핑 나온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2배, 3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포지션을 줄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내가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네오가 비중이 1%였는데 그 1%가 네오가 갑자기 올라가서 1.5%가 됐다. 포트폴리오 안에서 1.5%가 됐다. 또는 이제 2%가 됐다. 라고 하면 그 2%에서 일정 부분 덜어내는 겁니다. 덜어내고 나머지 물량만 홀딩을 하고요. 그럼 이제 매도가 된 거죠. 네오가 매도가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매도된 거를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플로 매수를 하는데 리플로 매수를 했다가 다시 그 알트코인, 펌핑 나왔던 알트코인이 제자리로 오게 되면 다시 비중 조절을 해서 맞춥니다. 그래서 이런 그 리밸런싱 과정을 교체 매매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CJ님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잘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 이렇게 어떻게 왜 이런 원리로 이 리밸런싱을 했을 때 그냥 홀딩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지, 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통계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이제 쭉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만 해드리고, 아마 이제 어디로 그럼 들어가면 되냐? 이 CJ님 이 클릭하시면 이 채널로 연결이 되고요. 제가 일단 이 CJ님 이 영상을 오늘 설명란에 붙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교체 매매 리밸런싱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클릭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탱크야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보겠습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특허 신청 한국 3위, 미국 1위 라는 이제 기사고,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 국가별로 특허가 미국, 중국, 한국 순이다. 미국 1537, 중국 532, 한국 154건이고, 특허 신청 수는 중국이 많았지만 그 취득한 특허 수는 미국이 중국보다 1005건이 많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3위예요. 3위인데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이잖아요. 대중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이렇게 이제 특허라든가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관심을 보이는 거, 그리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클립해서 이미 지금 카카오톡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네이버도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마무리가 되고 계속해서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대중화되는 거는 세력들이 원하는 타이밍이 됐을 때, 충분히 그들이 가격을 올려놨을 때, 그때 저는 이제 대중화시키고, 그때는 대중들한테도 이 암호화폐 시장이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거다라는 이제 또 인식을 심어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롤로 노아조르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벡트 CEO가 미 조지아주 상원 의원으로 임명됐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기사 내용을 잠깐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여자분 켈리 로펠러, 이분이 이제 벡트 CEO였죠. 이분이 상원 의원으로 이제 임명이 됐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분, 남자분이 박수치고 웃고 있는 이분이 뉴욕 증권거래소 회장님이고, 켈리 로펠러 이분의 이제 남편분이죠. 지금 이 상원에 진출을 하면서 뒤이어서 누가 벡트를 이끌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러면 벡트 CEO는 물러나고 그만두고 이제 상원 의원 활동을 하면서 벡트를 저는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제 벡트 소유주이기 때문에 그 벡트 일을 하는 사람을 서포트해주는, 정책적으로 이제 서포트해주는 일을 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좋은 기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희망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코스피도 다이빙 직전이고 코스닥은 이미 전저점 깨졌네요. 환율도 1200원 돌파 직전이고 2020년에는 패밀리 가족분들 그동안 마음고생하신 거 보상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일단 차트 뭐 어제 코스피 차트 그리고 코스닥도 이제 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고, 환율도 지금 삼각수렴 돌파했고요. 도이치뱅크 차트 같은 경우도 또 삼각수렴 이탈해서 아래로 이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이제 차트 보니까 살짝 반등하긴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표들 뭐 주식 차트든 환율 차트든 안 좋은 국면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이라크, 이란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발표했을 때는 수천 명 사망자가 발생했다라고 했는데, 이란 쪽에서는 뭐 200여 명 사망자 발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이라크도 지난번에 한 300여 명 사망자 발생했다라고 했어요. 칠레도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고, 또 뭐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요. 홍콩도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시위가 계속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위가 계속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돈이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면서 기존에 자산을 갖고 있던 자산가들은 그 부가 계속 증가하고, 돈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빈부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저는 이제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한순간에 저는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 터지는 순간이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뭐 금과 같이 약간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저는 이제 호재로 작용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